맨발로 걷기 운동 도움 될까요? 어렸을 때는 맨발로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놀기도 했지만 언제부턴가는 맨발로 걷는다는 건 감히 상상도 못했죠.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어싱ing 접지를 알기 전까지는요. 맨발로 땅을 밟는 어싱이 유행이다. 과거 일부 마니아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맨발 걷기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이를 즐기는 이들도 늘고 있다.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맨발로 걷기 좋은 황토길 조성에 관심을 갖는 지자체 역시 확산되는 추세다. 요즘은 어싱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둘레길이나 산 초입에 발을 닦는 곳들이 마련돼 있어요. 저는 여기서부터 신발을 벗고 시작을 합니다. 오날씨에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발을 내놓는 일이 쑥스러웠지만 맨발로 계신 중년 여성분을 보니 조금은 용기가 생겨 신발과 양말을 벗고 본격적인 걷기를 시작했다. 발이 시리고 따갑고 아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왠지 신발을 신은 채 인터뷰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듯 싶어 참아보기로 했다.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어싱을 접하게 됐어요. 맨발 걷기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영상 몇 개를 보다 보니 나도 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도봉구 초안산을 간 게 시작이었어요. 평소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해 탁구, 골프 동호회 활동도 꾸준히 하던 그였지만 막상 맨발로 걸으려니 창피한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그때 먼저 맨발 걷기를 시작한 중년 남성과 얘기를 나누면서 위축됐던 마음도 떨쳐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낙엽과 나뭇가지, 돌멩이를 밟으며 한참을 걷던 그가 코스 중 가장 좋아하는 길을 소개했다. 저는 평탄하게 닦인 길보다는 험지를 좋아하다 보니 직접 비지를 하면서 길을 닦고 다니는데 이 길이 제가 열심히 닦고 있는 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열심히 빗자루질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땀도 나면서 노폐물이 배출됐거든요. 거칠었던 조금 전 길과는 달리 부드러운 찰흙 같은 길이 나왔다. 비가 온 터라지렁이도 기어다니고 도토리도 또르르 굴러다녔다. 그의 루틴은 오전 걷기 후 점심을 먹고 약국으로 출근해 오후 8시까지 근무하는 패턴으로 정형화돼 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오전 시간에 혼자 드라이브하고 차에서 잠을 자며 휴식을 취하기도 했었는데 만성 피로를 떨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런데 걷고 난 뒤부터는 확실히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매일 출근 전 1-2시간씩 걷고 난 뒤 식사를 하면 노곤하지 않냐는 물음에 그는 오히려 배터리가 충전된 듯 가뿐하다고 말했다. 흙을 밟고 낙엽을 밟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자연과 하나가 될 때 느끼는 심신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 약국이라는 공간에 갇혀있고 종일 서 있다 보면 육체 피로는 물론 정신적인 피로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잠깐 짬을 내 걷는 시간이 힐링이 되는 거죠. 저의 경우에는 잠을 잘 자게 되더라고요. 꾹꾹 땅을 누르듯 걷는 스탬프식 걸음으로 걷냐 까치발을 들고 걷냐에 따라서 효과도 다르고요. 코로나19 당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약사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텐데 이때 맨발 걷기를 알지 못한 게 아쉬워요. 또 다른 재미는 사람들과 일상과 건강은 물론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다. 맨발로 걷고 계신 분들한테 먼저 인사도 하고 말을 거는 편이에요. 언제부터 맨발 걷기를 시작하셨냐? 어떤 계기로 시작하시게 됐냐? 이런 얘기부터 땅이 어는 겨울철에는 수면 양말을 개조해 신고 점심시간에 걷는 게 좋다는 나름의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죠. 특히 오전 시간대에는 중장년층 분들이 많다 보니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 전문성을 살려 건강 상담을 해드리는 경우도 종종 있죠. 개중에는 약국으로 찾아와 상세히 건강을 상담하고 약을 사가시는 경우도 있으니 약국 경영에도 효과가 있는 셈이죠. 인생에 대한 얘기도 등장한다. 편마비를 앓는 23세 청년부터 파킨슨병으로 손을 떨면서도 약사를 대나무숲 삼아 본인의 속내를 털어놓는 70대 할아버지까지 짧은 인연이지만 꽤나 긴 여운을 남기기도 한다. 내리막길이 나오더니 어느샌가 다시 오르막길이 나왔다. 저는 늦은 나이에 약대에 가서 2006년에 면허를 땄어요. 지금은 약사라는 직업에 만족해하고 보람을 느끼지만 자연이 주는 메시지는 결국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연을 찾나 봐요. 겨울 활동 계획에 그는 물론이라고 답했다. 다양한 운동을 접해봤지만 한 가지를 오래 한 적은 없었어요. 이렇게 재미있고 중독성 강한 운동은 처음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꼬박꼬박 출석 체크를 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저는 계속 이걸 할 것 같아요. 현재 파머싱 동호회원은 10명이다. 10월 29일 첫 걷기 이후 한 차례 번개 걷기도 열렸다. 평소 어싱에 관심이 있던 분들이다 보니 평소 각계 전투로 다니다 시간이 될 때 함께 걷는데 차분하게 좀 더 깊은 얘기도 나눌 수 있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약사님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최적의 운동이 아닌가 싶어요. 자연을 벗삼는 일 한번 경험해보세요. 왜 맨발 걷기를 하는가?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 팬데믹으로 운동의 양상이 바뀌어 트레킹족, 홈트족이 폭발적으로 많이 생겨났고 면역력의 중요성도 더 부각되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질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더 무서운 전염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에 근린공원과 야산을 걷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가 단언컨대 맨발 걷기이다. 나도 맨발로 걸으며 가끔씩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계기로 운동을 시작했는지 물어본다. 불면증이 와서 걷기 시작했다는 사람, 장 기능이 좋지 않아서 걷는 사람, 피부질환 때문에 시작한 사람, 수족냉증을 고치려고 한다는 사람 등 대개 건강상의 이유로 시작한 경우가 많았다. 간혹 누가 좋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맨발로 걸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무척 다양한데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한다. 지압 효과발 자극은 뇌 자극이다. 라는 말이 있을 만큼 발에는 인체로 연결되는 신경과 혈관이 모여 있다. 신발을 신고 걸으면 깔창의 쿠션 때문에 발의 지압점이 자극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맨발로 땅을 밟으면 온몸의 기관이 자극을 받아 활성화된다. 성인의 경우 맨발로 40분 정도 걸으면 굳어져 있던 근육과 장기가 부드러워진다. 장 운동이 좋아지므로 배변 활동도 원활해진다. 아울러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된다. 펌핑 효과 우리 몸의 혈관을 모두 연결하면 약 10만 km에 달한다. 지구 2바퀴 반에 해당하는 길이다. 혈관은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과 심장으로 들어오는 정맥, 모세혈관으로 크게 구분하는데 우리가 먹고 호흡해서 들어온 영양소와 맑은 산소는 모세혈관을 통해 개별 세포로 전달된다. 즉,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동맥을 거쳐 모세혈관을 통해 영양분과 산소를 나눠주고 되돌아오는 길에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회수해 정맥을 거쳐 심장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스트레스로 인해 혈관이 노화되고 혈류순환이 약화되면 동맥경화가 생긴다. 그러면 심장에서 내보낸 혈액이 발끝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다. 타 원형으로 생긴 적혈구는 좁은 모세혈관을 지날 때 자기 몸을 접어서 통과하는데 혈액이 탁하고 혈관에 찌꺼기가 쌓여 있으면 혈류량이 줄어들고 적혈구의 운반 활동도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심장과 멀리 있는 손발부터 차가워진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면 발의 아치가 수축이완을 반복해 혈액의 펌핑 효과가 생기고 혈류가 2.7배나 빨라져서 수족냉증이 개선된다. 제2의 보조심장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접지어싱, EARTHING 효과, 활성산소 배출집에 세탁기를 설치할 때 접지해주는 것처럼 몸과 땅이 접촉을 하면서 신체의 균형을 되찾는 효과를 뜻한다. 활성산소가 남아돌면 역으로 몸의 멀쩡한 세포를 공격하게 되는데 맨발로 땅을 밟으면 몸속에 있던 피로 물질, 즉 활성산소의 양전하가 땅의 음전하와 결합하여 중화된다. 이를 통해 각종 염증을 비롯하여 뇌졸중, 심혈관 질환, 스트레스 해소, 신경계통 증상 및 정신질환도 치유된다. 요즘은 고무나 플라스틱 절연체들로 만든 신발을 신기 때문에 땅과의 접촉이 차단되고 우리 몸 안의 전기적 균형도 깨진 상태다. 이때 맨발로 접지하면 낙뢰가 떨어질 때 건물 꼭대기의 피뢰침을 통하여 땅으로 전기가 흡수되듯이 같은 원리로 몸의 질병도 예방할 수 있다. 혈액 희석 효과 우리가 숲길을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접지를 한다는 것이고 접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대지가 전기적으로 연결된다는 말이다. 실제로 땅속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터리로서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 프리 일렉트란들이 풍부하다. 맨발로 접지하는 순간 그 자유전자들이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와 적혈구의 표면 전하, 즉 제타 전위제이터 포텐셜을 올리는 작용을 한다. 제타 전위가 올라간다는 것은
적혈구 속 입자들의 반발력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끈적끈적한 피가 묽어지게 된다. 또한 혈액의 펌핑 작용으로 맑아진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됨으로써 면역체계가 강화되고 접지 효과로 활성산소가 제거되며 혈액의 점성을 낮추어 성인병 발병 위험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제타전이 세포끼리 서로 반발하는 힘미는 힘을 말한다. 면역력 증가, 혈액의 점성이 낮아지고 혈류가 빨라지며 체온 상승 효과가 있다. 접지를 통해서 인체의 각 기관이 회복되면서 면역력과 저항 체계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흙 속에 사는 유익한 박테리아와 상호작용이 생겨 면역력 증강도 된다. 혈색 및 피부 개선 효과, 혈액이 묽어지면 혈류가 개선되어 당연히 혈색이 좋아지고 피부가 맑아진다. 무좀균과 습진, 박테리아로 인한 피부 질환도 사라지고 발이 촉촉해지면서 선홍색으로 바뀐다. 또한 발바닥 피부가 단련되면서 속살은 더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이 쌓이면서 스스로 알 수 있다. 스트레스 해소 및 대화, 햇빛 좋은 날에 촉촉한 땅을 걸어가면 복잡한 두뇌 속이 정돈된다. 오감을 통해 온전히 자신의 신체가 반응하는 것에 몰입하면 기분이 더욱 상쾌해진다. 특히 숲길에서 하는 맨발 걷기는 최상의 힐링이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혼자 걸으면 사색하기에 좋고 함께 걸으면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다. 사고하지 않고 사는 이즈음에 오히려 두뇌를 활성화하기에 딱 좋은 운동이다. 또한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에 쉼표를 찍고 재충전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걷다 보면 마른 땅, 자갈길, 물길 등 여러 곳을 만난다. 지압 효과와 활성산소 배출의 효과가 크다. 사진 제공. 이상한 맨발 걷기 초보자들의 궁금증 10가지. 매일 맨발 걷기를 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들이 있다. 그 중에 공통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소개한다. 1. 맨발로 하면 세균 감염의 우려가 있지 않나요? 신발 속은 땀과 피부에서 발생하는 박테리아, 곰팡이 등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다. 반면 깨끗한 토양은 비와 바람, 햇빛으로 자연 정화가 되므로 훨씬 깨끗하다. 신발 속과 흙을 담은 컵 중 어느 쪽 냄새를 맡고 싶으신가요? 라고 물으면 누구나 그야 흙냄새지요. 라고 답한다. 어싱 효과, 지압 효과 등으로 인체의 면역력이 상승하므로 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오염된 흙이나 거름이 섞여 있는 땅은 피하고 발에 상처나 염증이 있을 때는 치료 후에 시작하길 권한다. 그래도 안전이 우려된다면 10년간 유효한 파상풍 예방 주사를 접종한다. 이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하다. 먼저 부드러운 땅에서 짧은 시간만 해본다. 처음에는 벤치에 앉아서 발을 땅에 딛고 있기만 해도 염증 질환이 개선될 것이다. 천천히 걷기 시작하면 근골격계의 충격과 근육의 경직 현상이 완화되기 시작한다. 510분간 천천히 걷다가 맨발로 벤치에 앉아서 땅과 접촉하는 방법을 권한다. 맨발 걷기를 하면 지압 효과로 근육이 부드러워지므로 천천히 명상하듯이 시작하다가 점점 시간을 늘려가도록 한다. 3. 맨발 걷기 전 주의사항이 있다면? 안전한 장소에서 부드러운 땅부터 걷기를 시작한다. 운동 전에 맨손 체조 또는 스트레칭으로 발과 관절 및 근육을 부드럽게 해줄 필요가 있다. 직립보행 자세로 1시간 이상 걷고 나면 허리나 관절을 가볍게 풀어줘야 편안해진다. 따라서 운동 후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준다. 과유불급이라고 처음부터 무리하면 쉽게 운동을 포기하게 된다. 따라서 12m 전방을 주시하면서 보폭을 약간 짧게 하고 사뿐히 걷도록 한다. 질질 끌듯이 걸으면 발가락이나 발바닥에 상처가 날 수 있고 그래서 10번 잘 걷다가도 한 번 다치면 몇 달을 쉬어야 하니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 중요하다. 4. 걷는 시간과 횟수, 속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자기 몸에 맞게 시작한다. 발바닥은 민감한 부위이며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10분만 하더라도 지압 및 혈액 희석 효과가 있고 조금 단련되면 하루 3번, 하루 1시간 30분 2시간, 만보 정도가 적당하다. 30분 이상 지속하면 에너지원인 ATP 아데노산 3인산 생성 및 코르티솔급성 스트레스에 반응해 분비되는 물질 분비가 촉진되고 혈전으로 인한 급성 및 만성 질환이 개선된다. 접지는 강도보다 접촉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 여건이 된다면 자주 오래 할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맨발 걷기의 효과는 속도가 아니므로 어느 지점까지 몇 분 안에 가야겠다고 정하지 말고 천천히 걷길 바란다. 큐.
계절별 맨발 걷기에 주의사항이 있다면? 봄 해빙기에 땅 밑에 얼어있던 쇠붙이나 날카로운 조각 등이 돌출되어 나올 수 있으므로 세심히 살피고 걸어야 한다. 걸으면서 깨진 조각이 보이면 휴대한 비닐봉지에 넣어 수거한다. 여름 고온 따습한 날씨로 어싱 효과는 좋지만 미끄러질 수 있다. 산책로에 날벌레들이 있을 수 있으니 손부채를 준비해 다니길 바란다. 또한 벌레나 파충류를 피하기 위해 주 통행로 외에는 맨발로 들어가지 말 것. 가을과 겨울 체온 유지를 위해 방한복을 단단히 챙겨 입는다. 추운 겨울철에는 두꺼운 수면 양말의 발바닥 부분만 잘라내 신고 걸으면 발등은 따뜻하고 접지 효과는 동일하게 느낄 수 있다. 맨발 걷기 후 세족은 찬물에서 미지근한 물에 순서로 한다. 6반드시 맨발 걷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맨발 걷기를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꼭 필요한 순간들이 있다. 먼저 장시간 운전 전후에 맨발 걷기가 매우 필요하다. 졸음과 만성피로 예방 때문이다. 피곤하다고 잠깐 눈을 붙이거나 자투리 시간에 쪽잠을 자는 것보다 맨발 걷기를 하고 운전을 하면 훨씬 활력이 넘친다. 식사 후에도 필요하다. 앞서 말했듯이 맨발 걷기를 40분 정도 하면 지압 및 어싱 효과로 인체의 장기들과 근육들이 부드러워지면서 소화작용을 돕는다. 또한 오랜 컴퓨터 작업이나 음주 후에도 안전한 땅에서 딱 40분 걷고 귀가하길 권한다. 혈류 속도가 빨라져서 간 해독과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 누워서 쉬는 것으로 피로를 풀었다면 이제부터는 맨발 걷기로 방법을 바꿔보면 어떨까? 머릿속에 피곤하면 맨발 걷기라는 루틴이 만들어진다면 삶은 달라진다. 7 어린아이들에게도 좋은가요? 맨발 걷기는 두뇌 발달과 심신 안정, 아토피 개선, 무좀균 퇴치 등 다양한 효과가 있으므로 아이들에게도 좋다. 우울증 개선, ADHD 예방, 집중력 강화를 위해 매일 하는 운동으로 추천한다. 팔 접지 효과를 충분히 보려면 어떤 땅이 좋을까요? 접지 테스트기로 직접 실험해보니 강가나 바닷가 모래가 가장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온다. 그렇다고 매일 바닷가로 갈 수 없으니 촉촉한 맨땅에서 하면 된다. 여름철 뜨거운 아스팔트는 열기와 화학 성분이 있어 피부에 해롭다. 또한 우레탄 등 화학물질로 합성된 매트도 맨발 걷기엔 좋지 않다. 간혹 콘크리트 기초 위에 조성된 놀이터 모래밭에서 걷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보다는 그냥 맨땅을 권하고 싶다. 맨발 걷기 좋은 장소들 숲길 활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선호하는 코스이다. 나무 뿌리, 자잘한 돌들로 이뤄진 땅을 밟을 수 있으므로 지압 효과가 특히 뛰어나다. 야산이나 숲에서 맑은 공기와 새소리, 계절마다 바뀌는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나뭇잎이 그늘막 역할을 해주면서 동시에 햇살이 적당히 쬐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황토흙길 내가 살고 있는 경주시에는 천년 황토맨 발길이 황성공원에 조성되어 있다. 성인 보폭으로 한 바퀴 걷는 데에 500보 정도다. 주로 출퇴근길에 시간을 내서 걷는 황토길은 매력 만점이다. 부드러운 황토흙은 면역력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유익한 박테리아가 많아서 무좀이나 습진 등 면역력이 약해서 생기는 질환들을 쉽게 개선해준다. 해변 백사장 슈퍼 어싱 슈퍼 EARTHING라 불릴 만큼 전기적인 교류가 왕성하므로 활성산소 제거에 효과가 높다. 수분과 염분과 모래 알갱이가 발가락을 감싸는 촉감이 기분 좋게 느껴진다. 거기에 해변의 파도 소리와 수평선을 보며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학교 운동장 발가락 앞부분은 인체의 머리에 해당하는 기관과 연결되어 있다. 학교 운동장에 주로 마사토를 까는 이유는 배수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두뇌 발달과도 연관이 있다. 두뇌를 활성화하려면 맨발로 땅을 밟으면 된다. 너무 간단하고 쉬워서 사람들이 간과하는데 이 방법을 계속하면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두뇌 활성화로 치매 예방 효과도 나타난다. 판매하는 접지 신발과 접지 양말, 맨발 걷기가 곤란한 경우에 사용하도록 한다. 사진 인터파크구 접지 관련 용품도 효과가 있나요? 접지 마우스패드, 접지 침대 시트, 접지 신발, 접지 양말과 같은 용품도 효과가 있다. 하지만 맨발 걷기를 하면서 접지하는 것과는 확실히 차이가 난다. 다만 의사의 권고나 몸이 불편한 분들은 관련 용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실내 자갈 매트는 접지가 안 되지만 지압 효과는 있어서 건강에 좋다. 신맨발 걷기에서 유의할 에티켓은 무엇일까요?
맨발 걷기를 하다 보면 자기 입장에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역지사지의 지혜가 필요하다. 간혹 맨발 전용 코스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다. 그때 너그럽게 대해주는 예의가 필요하다. 대부분 잘 몰라서 신고 들어오는 것이며 또 그 순간은 금방 지나간다. 또 다른 에티켓이라면 좁은 숲길이나 산책로를 맨발로 걸을 때 음악을 아주 낮은 볼륨으로 켜두거나 주변 사람들이 인기척을 느낄 수 있도록 헛기침을 하는 것이다. 맨발로 걸으면 발자국 소리가 거의 없어서 먼저 가는 사람이 화들짝 놀랄 수도 있어서다. 어쩌다 길에서 날카로운 병조각이나 위험한 물건을 발견하면 안전한 방법으로 휴대했다가 산책 후 버리는 것도 배려의 에티켓이다. 마음을 정돈하는 습관이 생기고 계절이 바뀌어 갑자기 추워지거나 몸 상태가 일시적으로 나쁠 때 공짜인데 무슨 큰 효과가 있겠어? 하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면 사색하면서 마음을 정돈하는 습관이 생긴다. 어느 날 나는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내 건강이 안 좋았다면 정반대로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 거꾸로 고민해보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여러 자료들과 영상들을 찾아보았고 내가 하고 있는 맨발 걷기에 멘탈의 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보자. 라고 나는 마음을 먹었다.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피곤하니까 맨발로 걷자. 아프니까 걸어야지. 날씨가 추우니까 맨발 걷기에 딱 좋지. 비가 올 땐 어싱 효과가 최고지. 눈이 오면 맨발로 걷자. 보이지 않지만 내 몸은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보니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았다. 요즘은 새로운 장소도 발굴하고 주변에 함께 걷는 사람들도 늘어나 보람을 더 느낀다. 맨발로 걷다 보면 누구나 철학자가 되고 근린 공원이나 야산을 오르기 시작하면 마음부터 설렌다. 걸으면서 왜 그리 바쁘게 살았는지, 주변을 살펴볼 여유가 없이 달려왔는지 발밑 세상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천천히 걸으면서 평소에는 맡을 수 없었던 풀꽃 향기, 새소리, 낙엽이 뒹구는 모양, 철 따라 달라지는 초목들을 보면서 미소가 번진다. 숲길 맨발 산책은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는 것처럼 때로는 고요하고 때로는 장엄해서 자연의 신비에 매료된다. 또한 추운 겨울철이면 시린 발을 덮어주는 낙엽이 고맙게 보인다. 어쩌다 살짝 불어오는 미풍이 반갑고 겨울의 한 줄기 햇살에도 더 감사를 느낀다. 대지의 뿌리를 받고 추위와 더위와 번개와 비바람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며 접지하고 있는 나무들을 볼 때 경외.